교육도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다 면세예요. 다만 이제 교육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학원이겠죠. 자, 학원 중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미성년자가 절대로 다닐 수 없는 학원이 있어요. 그렇죠. 운전면허학원. 성인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학원. 그 다음에 성인 대상으로 하는 댄스학원. 성인 대상의 댄스학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두 개는 과세예요. 과세. 그 다음에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은 면세입니다. 면세.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은 뭐다? 면세, 면세.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과세입니다. 얘는 과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과세. 또 하나가 있는데, 애완동물의 진료 및 치료는 얘는 과세입니다. 과세.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죠? 개 고양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 동물병원 가면 몇만 원씩 깨지죠? 거기는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애완동물의 진료 및 치료는 과세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애완동물이라고 되어 있죠? 가축은 면세입니다. 가축은. 애완동물만 과세야. 그러니까 이제 소목장에서 소를 진료하거나 치료하거나 이런 거는 다 면세예요. 면세. 근데 애완동물의 진료 및 치료는 뭐한다? 과세. 그 다음에 약국이 있죠. 약국. 처방전에 의해 구입하는 거. 처방전에 의해 구입하는 의약품은 요거는 면세입니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건 과세입니다. 처방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 처방전이 있으면 뭐하고? 면세. 처방전이 없으면 과세.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그러면 무슨 약 사 먹어요? 두통약 사 먹죠? 처방전에 의해서 사 먹어? 아니면 그냥 사 먹어? 그런 것들은 다 과세입니다. 종합감기약 뭐 이런 것들 있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리면 요 치워도 되죠? 밑에 거. 자, 요거 지우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공급이라는 건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걸 공급이라고 그래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단
주택의 부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 토지의 임대는 정착 면적의 면제가 아니라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 도시 외 지역은 10배까지. 면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 주택의 임대가 있는데 주택의 공급 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고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는 모두 다 면세입니다.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옛날 얘기로 하면 25.7평을 얘기해요. 25.7평. 요게 현재로 얘기하면 84.81제곱미터입니다. 여기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가의 공급, 상가의 임대, 이런 거예요. 뭐 주택이 아니라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장사할 수 있는 상가, 얘는 둘 다 과세입니다. 과세. 그리고 요 두 개를 다른 말로 건물이라고 해요. 건물. 둘 다 합쳐서 건물. 건물 중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데 상가의 공급, 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면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 주택의 임대는 면세. 근데 자꾸 이걸 만지작하네. 그게 뭔 얘기냐면 과세로 돌리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 요즘에 전세 안 살잖아. 다 월세 살잖아. 왜? 전세 사기 때문에 큰 돈 맡겼다가 다 잃어버리잖아. 수원에도 또 터졌다며. 400건 터졌대. 400건. 그러니까 수원 사시는 분들 중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알아봐야 될 거야. 뭐 아파트는 괜찮은데 연립이나 빌라 뭐 이런 데도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 선생님, 주택의 공급에서는 50평 정도를 이렇게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사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예요? 25.7평이잖아. 50평이면 넘어갔잖아요. 예. 부가세 10% 주고.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사고. 개인 간의 거래는 부가세를 안 맞죠. 왜냐하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개인 간의 거래는 말고 이제 그 사업자가, 건설회사가 판매를 할 때. 주택의 공급이 그런. 그래서 건설회사도 겸용사업자예요. 큰 평수와 작은 평수 같이 짓잖아. 그러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다 쓰셨죠? 또 위에 걸 지우면 국가가 제공하는 건 여기다 써줘. 내가 써드릴게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기다가 사업자가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건 요거는 과세입니다. 유상이라는 게 뭐예요? 대가를 받는 거야. 대가를 받고. 그런데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다가 무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이거는 면세입니다. 면세. 세금을 면해주는 거야. 면세. 요거는 면세. 되셨나요? 근데 이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사업자 또는 개인들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면세입니다. 다 면세야. 누가 제공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공급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다 면세입니다. 그럼 나 사람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 사기업과 경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원칙이에요. 면세가.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 사기업과 뭐하는 경우? 사기업이라는 건 개인사 사자예요. 개인 기업들, 법인 기업들과 경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한다? 과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항공사들 있죠.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기업이에요. 맞죠? 그런데 KTX는 누구 거야? 철도 없잖아. 철도는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국가 거. 근데 KTX가 뭐만큼 빨라요? 비행기만큼 빠르잖아. 그럼 만약에 면세를 해버리면 가격차가 확 차이 나죠? 그러면 항공이 안 타지. KTX만 타고 있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 10%가 얼마나 된다고 선생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타겠어요? 잘 생각해봐. 단돈 10원이라도 그 기름값이 싸면 거기 가서 줄 서 있잖아. 10원에 줄 서 있는데 10%의 이거는 5만원에 10%면 5,000원이잖아. 상당히 싼 거야. 그래서 항공사하고 철도하고 서로 뭐하고 있어? KTX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KTX를 뭐 해버리는 거야? 과세하는 거야. 아니요, 아까 KTX 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항공기하고 철도하고는 비교가 돼 안 돼. 전철하고는.
비교 안 되지. 그럼 너무 빠르잖아. 그래서 항공사하고 철도 KTX는 서로 뭐하는 상태야? 경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배 있죠? CJ 택배 있고 롯데 택배 있고 뭐 로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이 택배사하고 우체국 택배하고 이것도 경쟁 상대잖아. 맞죠? 근데 우체국은 국가 거야. 국가 거. 우정국이라고 해서. 그러면 국가가 제공하는 택배는 부가세 10%가 싸고 일반 택배사는 부가세 10%가 있다면 이것도 경쟁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 한다? 둘 다 과세를 해버립니다. 이런 거 말고 또 뭐 있어? 여기 주차장 있죠? 지하 여기 길거리에다가 노상 주차장 불국급 돈 받죠? 그 주차장이나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야. 지방 용인시 뭐 용인 그거 뭐야? 그거 도시공단인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 그게 지방자치단체 조합인데 걔네가 하는데 따로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차장업 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여기는 가격도 싼데 부가세까지 없고 얘네는 가격도 비싼데 또 부가세까지 받는다면 더 비싸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일반 사업자하고 뭐하고 경쟁한다면 서로 경쟁한다면 뭐 해버린다? 과세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예외적으로 뭐 한다? 과세한다. 이 원칙적으로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되 유상으로 공급하면 뭐고?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경찰청에서 각 순찰차를 한 1000대 구입한대. 그러면 서로 입찰 경쟁하죠. 입찰 경쟁에 뭐 현대, 기아, 르노, 쌍용이 경찰차 있나? 승용차가 없죠 요새. 다 저 SUV나 픽업 트럭 나오잖아. 있나? 아 있다. 그 뭐야? 이니까 아니 쌍용에서 나오는 거 그 있잖아. 많이 팔린 거 있잖아. 티볼리. 그거 빼고는 없잖아 승용차가. 뭐 티볼리로 하거나 또는 뭐 현대, 르노, 기아. 그다음 또 하나 뭐죠? 아 이렇게 한다. 아 쉐보레까지 해가지고 입찰 경쟁해가지고 싼 가격에 납품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그 회사를 그 납품회사로 정하고 납품 받잖아. 이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받고 입찰 경쟁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새로운 차라면서 이거 쓰세요 그리고 무상으로 줬다면 기부했다면 그럼 뭐야? 면세야. 부가세 주고받지 않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설명했는데 1급책 가져오셨죠? 1급책. 1급책 한번 펴보시면 이게 나열되어 있는 게 열거되어 있는 게 쭉 나와 있어요. 페이지 255페이지에 가시면 있어요. 255페이지. (255) 자 거기 가면 면세 적용 대상의 범위 해가지고 기초생활 필수품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1번 미가공 식료품 등 식용에 공한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 국적물분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뭐다? 면세다. 아까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사람 먹을 수 있는 건 다 면세라고 했잖아요. 그거 얘기한 거고 국내에서 생산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그게 식용 불가능한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산물도 우리나라 거는 뭐 해주겠다? 면세해주겠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수돗물은 뭐고? 생수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 유연탄과 갈탄, 착화탄은 유연탄이 뭔지 아세요? 무연탄이 뭔지 알고? 유연탄은 기름 성분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연탄은 기름 성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잘 붙겠어? 유연탄이 더 잘 붙겠죠. 기름 성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연탄은 잘 붙으니까 뭐고? 과세 빨리 타니까. 무연탄은 면세. 그 다음에 착화탄이 뭔지 아세요? 번개탄이야, 번개탄. 옛날에 난방을 할 때는 연탄 난방이었잖아요. 연탄 난방. 그때 어머니가 불을 갈아야 되는데,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안 갈고 꺼버리면 이제 방이 서서히 식어가지고 추워. 그러면 그거 연탄을 빨리 피우려면 하나 집어넣고 가운데다가 번개탄 피워가지고 가운데다 넣고 그 다음에 새 거 2개 위아래로. 그러면 빨리 붙어. 그래서 옛날에는 착화탄이 그런 용도인데 지금은 그런 용도 안 쓰잖아. 무슨 용도로 써? 캠핑 갈 때 그럼 안 돼. 그 착화탄이 있고 순수 고기 구워 먹는 착화탄이 있는데 그냥 연탄 피울 때 쓰는 거 쓰면 안 된대. 왜냐면 그거를 압축을 하려면 본드를 집어넣어야 된대. 그 본드를 태우면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그런 거 안 되고 진짜 고기 구워 먹는 용은 된대. 근데 요새 착각하는 저거 아니야. 자살할 때 그거 안 팔았으면 좋겠어. 자살할 때. 에이, 나쁜 착각하나. 그 다음에 5번을 읽어보시고요. 6번 역외군속 용역 시내버스, 지하철, 일반 고속버스 우등 제외하고 항공기, 고속철도,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항행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을 뭐한다? 과세한다. 아까 제가 다 써드린 거예요. 빠르면 뭐하고? 느리면 면세. 그 다음에 주택가 2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도시계획안은 5배, 외는 10배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의 임대는 뭐예요? 면세죠. 토지의 임대는 뭐야? 그럼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단독주택이 있죠.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을 딱 임대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수토지가 뭔지 아세요? 부수토지가? 딸려오는 토지가 뭐야? 마당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은 다들 마당이 있잖아. 정원이 있고. 이 주택을 임대하는데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면세. 근데 이 주택을 빌리면 따라오는 주택도 뭐 해줘야 돼? 똑같이 면세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면세. 이 주택만 임대할 수 있어? 그럼 대부분 마당 맨 앞에 대문이 있을 텐데 이 대문 거쳐서 마당을 거쳐서 집에 들어오는데 야 이거는 임대하면 과세야 그래버리면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주택의 부수토지의 임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뭐 해주겠다?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몇 배? 도시외지역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집에 땅에 붙어 있는 정착 면적이 10평이다. 10평이다. 10평짜리 주택이다. 그러면 이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은 몇 배? 그러니까 5배니까 50평까지는 뭐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은
100평까지는 뭐 해주는 거야? 면세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도시지역인데 60평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과세할까? 40평. 그렇지. 50평까지는 면세를 해주고요. 10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1평이야. 그러면 야 50평은 면세해줄게. 51평은 과세야. 그럼 한 평 때문에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몇 평 때문에? 한 평. 그럼 한 평만 과세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세번은 뭐든지 똑같은 거야. 똑같이 50평까지는 뭐 해주고 면세해주고 50평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 면적의 그 건물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외는 10배. 저거는 예? 임대인이 내는 거예요. 그치?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아서 갖다 내야지. 그럼 매달 내요. 그럼 면세해버리면 아무 상관없잖아. 됐어요? 그런데 이거 봐라. 재밌는 게 주택을 임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사업자를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세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통장이 찍히는 거. 통장 그럼 현금으로 준다. 통장 지키는 사람만 내고 현금 주는 사람은 그럼 안 내면 되는 거야? 이거 다 잡아내요. 어떻게 잡아내는 줄 아세요? 실제 아니야. 다 잡아내는 게 어떻게 잡아내냐면 연말정산을 하면요 월세세액공제라는 게 있어. 월세세액공제. 내가 월세를 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줘요. 근데 나중에 배우는데 그 5천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1년 낸 월세액의 15%, 아니 17%. 그 다음에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는 15%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 낸 거에 일정 부분 뭐 해준대?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월세 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해? 다 신고해요. 그러면 누가 월세를 받고 있는지 다 아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다 평수도 다 쓰게 돼 있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또는 단독주택인지 다 뭐하고 있어? 예를 들어 월세세 공제를 안 해주면 야 월세세 공제 안 해줄 때 내가 뭐하러 신고해? 신고 안 하면 그 임대인들도 나 국가가 모르는 거예요. 받고 있는지 모르는. 근데 임차인들이 저렇게 신고해 주니까 임대인들이 입 다물고 있나 없나 다 아는 거야. 한쪽에서 신고해 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 알아내. 그러니까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아내.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요게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쭉 나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이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뭐한다? 과세. 예외적으로 면세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다 면세야. 접골사가 뭐야? 뼈 맞춰주는 사람이야. 침사는 침 놔주는 사람 등에 제공하는 용역,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는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사선사는 엑스레이 찍는 거, CT 촬영, 거, 물리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 이게 조제가 약을 줘주는데 처방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약품의 단순 판매는 뭐다? 이건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용역,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용역 등은 면세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죠.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기르는 동물은 예외적으로 면세를 해주나, 그 외에 애완동물의 진료행위는 뭐한다? 진료만 하나? 치료도 하지? 이런 건 다 과세입니다. 아시겠어요? 애완동물만 뭐 한다고 했어? 그럼 가축은? 그럼 가가지고 가축이라고 우기면 되겠네? 강아지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가축인데요? 그러면 뭐해? 면세 줄 거 아니야? 근데 가축하고 애완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가축은 먹으려고. 어? 대동물? 아니지. 가축은 팔라고. 가축 먹어야죠. 가축은 먹는데 큰 차이점이 있잖아. 가축은 바깥에서 살고 애완동물은 집 안에서 살잖아. 그 차이가 또 어떤 차이를 넣냐? 발바닥을 만져보면 알아. 발바닥이 뽀송뽀송하면 어디서 산 거고, 집에서 거칠면 밖에서 산 거야. 애완동물을 바깥에서 재우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그 애완동물 시골, 그래 할머니 농촌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대부분 바깥에서 키우잖아요. 걔네 시골에서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 애완동물이라도 면세를 해줘.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잖아. 적적하잖아. 그래서 뭘 키워? 애완동물 키우잖아. 그건 예외적으로 또 면세를 해줘요. 왜냐면 시골은 다 가축병원으로 가지 애완동물 병원이 없잖아. 거의 가축병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가축병원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애매모하잖아.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을 안 하잖아. 가축병원이라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면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 데리고 가서 가축이라고 박박 우겨봤자 의사가 딱 보면 알아. 발 딱 만져보면 애완동물인지 가축인지. 그러니까 떼쓰지 말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정화조 청소 용역, 적출물 처리 용역, 이런 건 다 뭐다? 면세.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인가 허가받은 교육 용역. 이건 뭐하고? 교육 용역은 면세예요. 근데 무인가, 무허가, 교육 및 성인 대상으로 하는 영리학원이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은 뭐다? 과세다. 도서, 신문, 잡지, 광고, 뉴스통신은 뭐하고? 면세입니다. 면세. 방송과 광고는 뭐다? 과세. 신문이 있죠. 신문에 보면 뉴스거리 기사들을 써놓죠. 근데 그것만 실는 게 아니잖아. 모두 실어. 그래서 신문사들도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예요. 기사는 뭐고? 면세고, 광고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광고를 신문사가 실어주잖아요. 그때 광고비 맞죠?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끌어줘요. 부가세 받으면서. 됐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올리는 기사는 면세야.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는 면세입니다. 그게 예술 창작 공연 같은 경우,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은 면세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 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과세한다.
금융, 보험, 면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요. 금융과 보험은 다 뭐다? 면세예요. 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은행에 적금하러 갔어. 100만 원 적금했더니 부가세 달래. 줘, 안 줘? 안 주지. 그럼 누가 예금을 하고 보험을 들어. 그래서 금융과 예금, 은행, 보험회사는 다 뭐다? 면세입니다. 면세.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 토지의 임대는 과세. 다만 주택가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거 아까 이거 써드린 거예요. 이거. 그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면세이나 변호사, 공인회계 사업, 세무 사업, 관세 사업, 기술 사업, 건축 사업 등은 인적 용역은 뭐한다? 과세한다. 드라마의 그 작가들 있죠? 드라마 작가 쓰는 것도 하나의 창작 예술이야. 창작 예술이잖아. 드라마 똑같은 거 안 쓰잖아. 자기가 작가가 뭐해? 상상에 의해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면세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는 뭐하지만 수집용 우표는 뭐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이거는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우표. 뭐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야, 사진 어디 있어? 여기 우표야. 이런 거 보이시죠? 절취선이 딱 이렇게 구멍이 빡빡 뚫려가지고 찢어서 쓰는 거죠. 여기 우표입니다. 이 우표는 회계 처리할 때 통신비로 처리합니다. 통신비. 뭘로 처리한다고요? 내가 좀 이따 써드릴게요. 우표는 통신비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표, 이런 것들 우표 있죠? 근데 기념 우표가 있어요. 기념 우표. 월드컵 기념 우표랄까? 이렇게 월드컵 기념 우표 있죠? 이거는 주로 사용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수집 목적이야. 이런 건 다 뭐다? 과세가 수집 목표. 쓸 수도 있지만 주로 기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집용 우표야. 그래서 뭐 한다? 그럼 과세. 이렇게 우표와 비슷한 게 있는데 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지? 인지가 아니라 인지, 수입인지라고 써야겠네. 수입인지. 수입인지. 자,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우표랑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인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전자인지라고 해서 찍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샀다고. 이게 뭐예요? 공무원들이 서류 발급을 해주면서 받을 때 돈을 받고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 자기 주머니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에 돈이 안 들어오겠죠. 삥땅 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인지를 팔아. 그리고 인지가 10장 중에 3장이 나갔다. 5,000원짜리. 그럼 돈이 얼마 들어야 돼? 15,000원. 저 2장밖에 안 팔았는데 그럼 1장이 있어야지. 왜 없어? 삥땅 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인지와 증지인데요. 인지는 주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봤었죠? 그 뒤에 뭐 붙여오라고 그래요? 인지 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우표 같은 거 사가지고 제출하면 붙여주잖아. 그게 인지예요. 인지. 그래서 요 인지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회계에서. 뭘로 처리한다고요? 인지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런 거 쭉 해서 만원, 5만원짜리 붙여오세요. 그럼 만원짜리 5장을 사거나 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가져가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징지가 있어요. 수익징지. 똑같이 뭐같이 생겼어? 우표랑 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요. 수익징지라고 써있죠. 경상남도 수익징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은 서류를 발급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금액이 작아. 그래서 옛날에 주민등록 등본 띄러 가면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띄고 하지만 도장 찍어줘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요 60원짜리 인지 사가지고 거기다 풀 붙여가지고 붙이고 도장 찍어줘. 옛날 등본 같은 경우. 초본도 마찬가지. 등본, 초본 이런 거 뛸 때. 그래서 요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류를 뛸 때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목포시, 이건 경상남도, 뭐 이렇게 경기도 이래가지고 안산시, 화성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증지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그러니까 우표나 인지나 증지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우표는 통신비로 처리하고요. 인지는 세금과 공과, 증지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됐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할 때 쓰는 거야.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인지나 증지나. 근데 요즘은 거의 증지는 여기도 써있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지금은 이제 도장 찍어줘.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요렇게. 요게 이제 요렇게 바뀌었죠. 도장으로. 요렇게 도장으로 바뀌었어. 옛날에는 증지를 사오세요, 인지 사오세요 했는데 요즘은 전자적으로 다 도장 찍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도장 찍힐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나갔다는 게 다 카운트 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억은 하고 계십시오. 회계 처리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우표, 인지, 증지, 복권, 전화, 공중전화요금은 다 보고 면세. 그 다음에 담배 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 판매 가격이 얼마 이하인 담배? 200원 이하인. 요즘은 내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 없어진 거. 요게 2006년까지 생산하다가 이제는 안 나온대. 그게 뭐야? 솔담배. 백솔이라고 해서 하얀 솔담배가 있어요. 얼마나 독하냐면 많이 독해. 나 군대 가서 폈던 담배가 백솔인데 하나에 100원씩이었어. 100원씩. 그 100원인데 군대 가면 참 재밌는 게 여러 가지 그 규칙이 있어. 그래서 내 백솔 담배는 오른쪽에서 그 위에 상단에 주머니가 좀 있는데 내 거는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사제 담배인 88 담배가 있었거든요. 그 담배는 오른쪽에다 가지고. 그래서 선임이 달라 그러면 오른쪽에서 줘. 왜 그러냐면 왜 이해가 안 가 그게. 야 담배 하나 줘봐라 그러면 백설 주는 게 아니라 접대용으로 가지고 다녀야 돼. 근데 왜 왼쪽에 가지고 다니면 심장의 왼쪽 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어떤 게 좋았냐면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휴가자들이 휴가를 갔다가 들어오면 담배를 사서 줘. 싸제 담배를. 근데 외제 담배를 사왔어. 말보루를. 그래서 고참들한테 말보루를 줬는데 뒤지게 맞았어. 왜 맞았는지 알아요? 야 군인이 외제 담배를 피냐? 그래서 뒤지게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군인이라면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데
국산 담배를 피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맞았어요. 우리 때는 맞았어. 정말 맞았어. 다음부터 그래서 위에서 쭉 내려온 지침이 뭐냐면 출가자 보고할 때 외제 담배는 사지 말라고. 말보로 사왔는데 맞았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쫄병했는데 그래도 정신은 제대로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몰래 자기가 사와가지고 피는 건 괜찮은데 몰래 피는 거는. 근데 될 수 있으면 국산 피라고. 그래서 난 군대 가서 담배를 배웠어. 군대 가기 전까지는 담배 피지 말아야지 했는데 군대 가서 담배를 펴가지고 얼마냐면 솔담배 한 가치를 피는 게 88 담배 두 가치를 연달아 파는 거하고 똑같아. 얼마나 독한 거야. 근데 그 담배가 사회에 나왔더니 200원짜리 담배라고 해가지고 농촌에서만 팔렸어요. 그 농촌에서 팔리던 담배가 200원까지는 면세를 해줘요. 그 외에는 다 과세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에서 사는 거. 면세점에서 사는 건 세금을 면제해줄 뿐이지 아예 처음부터 면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착각하면 안 돼. 과세인데 면세점에서 사면 세금을 면해주는 거지 처음부터 면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종교, 학술, 자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다 뭐한다? 면세한다. 면세.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 그 밑에 있는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들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건 과세이다. 이거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재화와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건 과세,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면세. 시내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친환경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는 원래 이게 올해 내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또 바뀌었네.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또 연장해줬네. 이건 뭐 계속 연장해줄 것 같아. 이런 거 차는 뭐 한다? 면세. 택시용으로 공급하는 승용차들 있죠.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과세인데 환급을 해줘. 그럼 환급해줬으니까 뭐야? 면세나 마찬가지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그 택시용 자가용들은 면세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부가세 냈는데 나중에 다시 환급해주니까. 과세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면세의 것들은 쭉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면세는 세금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봐봐. 세금을 주고받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죠. 근데 세금이 없으니까 뭘 주고받는 거야? 계산서. 세금이 있으면 세금 계산서, 세금이 없으면 계산서. 그래서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13면세고요.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받으면 53면세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건별은 무증빙, 아무런 증빙이 없는 매출 또는 증빙이 있더라도 간이형 수준에 의한 매출은 14건별이라고 합니다. 뭘로 하고 한다고요? 14건별. 그리고 쉬는 시간 또 10분 갖고 나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